확률 변수가 뭐 여기서 출발했냐면 자료부터 출발했어요. 그 자료의 이름이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률 변수 자료의 이름 변수를 라지 x로 놨고 됐나요? 그 x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거야. 그 확률을 구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분포표가 되겠지.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거지. 이제 그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는 단어는 별로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가 있었죠. 됐습니까? 거기에 분포가 어떤 분포가 있어?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다. 그 자료가 어떠한 턱 끊어진 값으로 어떤 값으로 나오면 이산 확률 분포고 범위로 쭉 뭐부터 뭐까지 나오면 연속 확률 분포였다. 그럼 이해되지? 그 와중에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 대표적인 놈이 이항 분포란 놈이었어. 이항 분포는 n의 독립 시행을 한단 말이야. 어떤 시행을 n의 독립 시행을 했어. 그래서 사건 A가 어떠한 사건이 나온 횟수가 변수가 된다 했지. 횟수가. 그래서 변수가 0부터 n까지 나오고 그에 대한 확률이 독립 시행의 확률 NCR Pr 제곱 Q의 n-r 제곱 이런 형태로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NCR Pr 제곱 Q의 n-r 제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구하라면 독립 시행 쪽으로 푸는 거고. 주사 10번 던져서 3번 나왔다.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독립 시행 하나만 풀 거고 그것을 0번부터 10번까지 다 구하라. 못 구합니다. 못 구해 우리는. 0번부터 10번까지 언제 다 구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항 분포로 표현이 될 거고 우리는 걔를 식을 x, b의 np로 작성을 할 거면 하면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읽어볼게요. 얘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고속버스에 탑승한 사람은 90%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약한 사람이 있을 거고 실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예약한 사람이 있을 거 실제가 있는데 90%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좌석이 28개입니다. 좌석이 몇 개야? 28개야. 내 30명이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30명이 예약을 했다는 말은 물론 얘네들이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30명이 예약을 했어. 그럼 몇 명이 타겠어? 가능성. 몇 명부터 몇 명이 탈 수 있어? 실제로 왔겠어. 탔다가 보다는 30명이 예약을 했어. 몇 명부터 몇 명이 왔겠어? 가능성. 0명 왔을 수 있겠냐? 있을 수 있겠지. 확률 좀 희박할 수 있지만 가능하겠지. 0명도 오고 몇 명까지 올 수 있어? 30명까지 올 수도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28명 정원이니까 29명하고 30명이 오면 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됐지? 28명 이하로 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해되죠? 그래서 30명이 예약한 경우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되지? 그럼 몇 명이 왔으니까 부족하겠어? 29명, 30명이 왔으니까 부족하겠지? 그럼 29명, 30명만 보면 뭐라고? 얘는 독립시행이라고 그냥. 분포가 아니고 0번부터 30번까지 쌓고 생각을 하라고 하면 분포고 몇 명 생각한 거야? 지금 29명하고 30명만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독립시행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29명이 왔어. 30명 각각이 독립적으로 90%의 확률이 있다는 소리지. 그러지? 그러면 30명 중에 29명이 왔어. 확률 얼마? 29명이 왔어. 왔을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9라 적게요. 10분의 9가 몇 번? 29명. 10분의 1이 1명 이래 됐지. 더하기 30시 3에 30에 10분의 9에 30명. 좌석이 29명 왔다. 30명 올 확률이 되겠지. 됐지? 이거는 사실 이항 분포 쪽이 아니라 독립시행 쪽 문제입니다. 알겠지? 다음.
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 용어만 알면 된다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이산 확률 분포의 함수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겠어요. 그에 대한 확률을 구했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다 이거지. 대신 n에 x에다 얼마를 넣었다? 1부터 45까지 넣었다는 말은, 그러지? 45까지 넣었다는 말은 요 식이 어떠한 식의 폼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지? 그러면 요 식이 NCX 이렇게 돼 있다고. 0부터 45까지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다 0 넣고 45 넣어가고 계산 못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포의 틀이 뭐냐 하면 느낌상은 이항 분포일 것 같다. 왜 이항 분포라 생각했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고, 현민아 정신 차려. 이산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인데 0부터 45까지를 우리는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해도 계산을 우리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말인즉슨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분포로 넘어가야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의 식은 뭐였어? 기본식이 현재 45니까 45 cx p의 x q의 45 마이너스 x의 폼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얘를 변수 x가 이항 분포 횟수 45번에 p를 따른다고 쓰고, 우리는 요놈을 적으면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당연히 요놈과 요놈을 연결시켜 달라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45cx에 일단 3분의 2의 x는 보입니까? 3분의 2의 x 보여? 뭐만 남았어? 분모 3이 얼마 남았어? 45개 마이너스 x개 남았고, 요 말은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내라 이 말이겠지. 그럼 끝났네요. p가 얼마다? 3분의 2다. 어려운 문제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이항 분포, 이항 정리, 알았어요? 독립시행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은 확률 구하는 중요한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NCR의 P R제곱, Q의 N-R제곱에서 그때 N이 몇 개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N이 작은 것은 일일이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N이 큰 것은 우리는 일일이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게 이제 이항 분포로 우리는 쓸 줄 알면 계산이 아주 쉬워질 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한 개는 독립시행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지? 뭐 심심하니까? 풀어볼게요. 쉬운 거 풀어볼까? 어려운 거 풀어볼까? 뭐 이거 느낌 풀어볼게요. 자, 그림같이 중심 5고 반지름 1인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호 AB를 EN 등분한 각 분점을 차례대로 P0부터 P2N이라고 썼습니다. 됐습니까? n이 3입니다. n이 3. n이 3이라는 말은 얘를 6등분했다 이 말이겠네. 6등분했고 그때 P1부터 P5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고 합니다. P라고 하고 부채꼴 POA의 넓이와 부채꼴의 POA 이 점 하나를 잡았어. P라고 잡았어. POA의 넓이와 부채꼴 POB의 넓이의 차이에 대한 얘기가 변수가 되겠네요. 얘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 1, 2, 3, 4, 5번까지만 있겠지. 지금 n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P를 이렇게 잡으면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
몇 개? 몇 개? 4개. 요 놈을 잡으면 차이가 몇 개? 얘 3개. 아, 개수 다르나? 1개, 5개네요. 4개. 두 번째 잡으면 4개, 2개. 2개 차이가 됐지. 세 번째 잡으면 0이 되겠고, 네 번째 잡으면 2개 차이인가요? 5번 잡으면 4개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그게 넓이의 차니까 하나의 넓이를 그냥 뭐 K라고 하면 그러지. 변수 X는 뭐야? 몇 개, 몇 개, 몇 개? 0개, 2개, 4개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다가 넓이의 차니까 요놈에다 뭘 K를 곱해야겠죠. 위에는 개수고 위에는 개수 0개, 2개, 4개고 거기에다가 넓이 차니까 넓이를 곱해줘야겠지. 거기에 대한 뭘 구할 거야? 확률만 구하면 되겠지. P 찍을 수 있는 번호가 1, 2, 3, 4, 5지. 다시 말해서 확률은 5분의 1이 넘어가겠네. 0일 때는 확률이 얼마? 몇 번 골랐을 때 0이야? 3번 골랐을 때 1이 0이지. 2는 몇 번 골랐을 때? 2번, 4번 골랐을 때. 됐나요? 끝났네. 표 작성하면 우리는 이놈의 평균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니? 쉽지? 모두 크기가 다른 6개의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모두 크기가 다른 6개의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정육각형 어떻게 만드나요? 정육각형 어떻게 만들어? 정삼각형 6개를 붙입니다. 정삼각형 6개를 붙여. 알겠나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나오면 정육각형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들 정삼각형,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평균이 33이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33이고 표준 편차가 3루트 7입니다. 선생님 밑줄 그은 이유가 있겠지.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확률 변수, 자료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딱 읽는 순간 정육각형의 지금 둘레의 길이가 하나의 변수구나. 얘가 x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거 일 때 정육각형의 넓이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둘레의 길이가 x로 잡았다 이 말이겠죠. 이해됐습니까? 둘레가 x라고 했으니까 정육각형의 넓이는 변수가 달라지겠지. 지금 자료를 두 가지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둘레 길이 변수를 주면서 우리는 넓이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넘어가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자, 둘레 길이는 총 몇 개야? 6개가 되겠지. x를 6 a라고 씁시다. 써도 되겠지. 6a.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변수를 s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써? 넓이니까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a 제곱 맞나요? 곱하기 얼마야? 6 이래 되겠지. 됐니? 물론 a 안 갖고 오고 x를 갖고 풀 수도 있어. 그러면 x를 6으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식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서는 이렇게 쓴 게 맞을 것 같아. 한 변의 길이 l이 잡고 거기에 둘레 6A로 잡고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S는 A로 표현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질문은 뭐냐? 요놈의 평균 뭘 구하자? 4분의 2분의 3 루트 3 A 제곱을 구하자는 것이 되겠고 얘는 2분의 3이 2분의 3 루트 3이 앞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고 이 A 제곱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 되겠네. 됐니?
됐어? 그러면 이 a제곱에 대한 우리는 계산을 하려면 누구의 분포가 있어야 돼? a의 분포가 있어야겠지. 이 a제곱을 구하려면 a에 대한 분포가 있어야겠지. 됐습니까? 위에서 나온 식은 2x가 나왔어요. 2x가 33이고 시그마 x가 3 루트 7이라 나왔죠. 근데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에 대한 식이지. 그러겠지? 그러면 이 x를 뭘로 바꿔? a로 바꾸면 얘는 뭐가 돼? 얘가 지금 6a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6,2a는 33이 돼서 6분의 33 이래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 x에다 6a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시그마 a가 되겠지. 이 x가 지금 6a잖아. 6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절대값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시그마 a는 6분의 2분의 루트 7 이렇게 구했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는 이 a제곱은 우리가 아는 시간에 있어 없어? 있죠. 이 a제곱은 실제 변수를 갖고 제곱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시간에 있단 말이야. 분산 시간에 있지. 분산식은 어떻게 돼? VA는 4분의 7이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 a제곱은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VA 더하기 2A의 제곱으로 구했네요. 자, 위쪽은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길이, 둘레의 합, 넓이에 대한 어떤 변수를 바꾸는 식의 연습을 했던 거고 아래 식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a제곱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VA와 2A를 이용해서 우리는 풀 것이다 해서 마무리 진 거라고. 뭔지 알겠죠? 그러면 변수 하나가 조건이 나오면 분포가 나오면 조건 하나에 대한 분포의 평균 분산이 나왔다는 것은 분포가 나왔다는 소리야. 분포가 나오면 우리는 그 분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의 분포를 구했다 이 말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변수. 이 변수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왜냐면 새로운 변수를 갖고 식을 다 쓸 수가 없어. 새로운 변수에 대한 분포를 다 작성하기 쉽지 않다고.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원래 갖고 있는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로 넘어가는 우리는 식에 대한 연계성, 관계성을 배웠으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꼭 너희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변수 이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좀 쉬워진다고. 알겠어요? 변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 알겠나요? 자, 참고적으로 524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사실 이 문제는 요 문장을 쭉 읽어가지고 됐어요? 변수 x 잡는 연습만 해도 이 문제는 공부가 돼. 왜냐면 이 변수가 어려워. 이 그림을 너희들이 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게 현재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그림의 종류가 몇 종류 있을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알겠죠?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오늘은 내용이야.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 그래프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구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함수 형태는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 형태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됐죠? 주의사항은 F가 확률이 아니라 뭐가 확률이라고?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F가 확률을 의미하는 바이고 F는 확률을 의미하는 바이고 우리가 말하는 확률은 뭐라고?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 된다 이거지. 전체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둘러싸인 넓이가 기다. 그럼 우리 정적분을 우리는 연결을 바로 안 시킵니다. 그럼 요놈은 표현상 이런 거고 그냥 우리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 요놈의 둘러싸인 넓이다란 표현만 알고 있으면 돼. 전에 정적분을 모르더라도 그냥 요거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넓이가 확률이다. 전체 넓이는 얼마고? 1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연소각률 분포에 우리는 평균 구하는 방법도 있고 분산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지. 이게 나오려면 정적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너희 때는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교육과정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왜 그러냐면 과정상 현재 우리가 배웠던 수투 있잖아. 미적분 원이라는 파트가 미적분 원이 확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돼 있어요. 지금 공통원, 공통투, 대수로 이름 바뀌었고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가 확통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수투를 배우고 나서 확통이 들어간다는 소리지. 다 너희들이 다 배울 거야. 다. 그럼 다 배웠다는 소리는 너희들이 뭐가 들어갔다는 적분을 배웠다는 소리야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그 위에 통계가 나온다면 다시 이 내용이 부활할 수는 있다 이거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이러한 것을 정적분을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야. 뭔 말인지 알겠지?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지겠지.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식의 표현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지. 이 내용이 시기적으로 보면 예전부터 보면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 좀 전에 설명한 수투가 확통 밑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동동화 이치로 들어가냐 요 차이입니다. 알겠나요? 동동화 이치면 안 나올 거고 그 아래로 들어간다면 수투가 아래로 들어간다면 얘가 나올 수도 있다. 알겠나요? 그럼 그때 이것만 배우면 돼 따로.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확률을 구하려면 지금 평균 분산은 안 나온다는 소리고 확률을 구하려면 어째야 돼? 그래프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알겠나요? 됐지? 그래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 식을 봤더니 리완이 외워왔어? 이거? 외워라 했잖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지? 그지? 상준이는 정적분 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갖고 요걸 정적분 할 수 있지? 그래 우리는 얘 구할 수 있어? 없다 이 말이야. 없어가지고 우리는 얘가 어떠한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식을 변수 x가 n 노멀입니다. 노멀 정규 분포 평균 시그마 제곱 분산의 제곱으로 우리는 표현만 할 거고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함수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분포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함수의 표현이다 이거지. 함수의 그래프다 이 말이에요. 세 개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세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해. 근데 우리는 얘는 안 쓸 거라고.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다 이거지. 변수 x가 n 정균포 m 시그마 제곱이 요렇게 그릴 거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얘를 다 안 그릴 거예요. 우리는 뭐만 그릴 거냐면 자 x 그래프 m 요렇게만 할 거야. x 그래프 요렇게 그다음에 가운데 m 요렇게만 작성할 겁니다. 하나 더 작성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정확한 데는 그래프에 이 변곡점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이 있어. 요 정도의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격을 시그마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요 정도 나타내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요 간격이 시그마야. 왼쪽은 왜 안 했지? 대칭이니까 안 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x축이 변수 x축이 점근선을 갖고 있고 대칭적인 특징이다. 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 뭐 축이 m이다. 축이 m이면 f m 플러스 x랑 f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가 같다. 뭔 소린지 알겠지? 얘가 x는 m 대칭이란 소리겠지. 그럼 이 식이 나왔다는 소리는 뭘 알려주랬던 거야? 이 식이 나왔다는 소리는 뭘 알려준다고? 축을 알려줬고 그 축은 뭐라? 그 축이 뭐야? 평균이잖아. 그래프에 축을 알려줬고 그게 뭐라고? 평균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우리는 자 2번 표현은 안 쓸 건데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 자 얘에 대한 범위가 안 나왔네. 범위가 어디 있냐면 범위가 없네. 범위가 없어. 범위 여기다 써주세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이 표현은 우리는 안 쓴다고 이제 알고만 있으면 되겠지. 자, 요놈에 대한 fx, dx는 뭐다? 1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넓이는 1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요것보다는 우리는 뭐 할 거야? 자, 얘가 x가 m보다 크다. 뭔 말이야? 그대로 읽으면 변수가 x가 m보다 클 확률 우리는 그대로 읽을 거고 얘는 연속에서는 뭘로 연결이 된다고? 넓이로 연결이 된다. 이해되니?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이런 밀도 함수에서 확률의 뜻은 뭐라고? 넓이라고요. 됐습니까? x가 m보다 크거나 같다가 표현이 맞을 것 같아. x가 m보다 크다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확률은 뭐라고? 넓이라고 해. 뭐라고? 확률은 뭐라고? 넓이라고. m이 들어갔다는 말은 뭔 말이야? 그 마지막 선이 들어갔다는 소리지. m이 안 들어갔던 그 마지막 선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지. 됐어요? 우리는 그 선은 넓이가 있어 없어? 선은 넓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야. px가 m보다 작다.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알겠지? 넓이를 말하고 있어. 변수 x가 m보다 큰 넓이 이쪽을 말하고 있고 변수 x가 m보다 작은 넓이 이쪽을 말하고 있다 이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왼쪽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반쪽만 얘기하면 2분의 1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x가 m에서 fx는 m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fx가 fm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최대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림 너무 큰데. 자, 얘를 선생님 대문자 x로 쓰긴 하는데 소문자 x로 보통 나타났을 겁니다.
관계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 두 개의 분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분포가 어디에 있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이 말이겠죠. 갔다가 아니라 두 개의 분포를 비교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두 개의 분포를 비교했으니까 요놈이 M1이고 여가 M2가 되겠네요. 두 개의 분포야. 두 개의 분포는 모양이 똑같지. 모양은 똑같지. 평행 이동됐다는 말은 분산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소리고 뭐만 달라졌어? 꼭지점에 축의 위치만 달라졌지. 평균만 달라졌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평균이 오른쪽이 더 크다. 요것만 알아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림 나올란가? 자, 여기다가 새로운 놈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쌤이 이렇게 그린 것은 그림 모양이 다른데요? 아니라 그냥 약식으로 그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뭔 차이냐면 가운데의 점은 똑같은데 높이가 좀 달라졌지. 최대값이 높이가 달라졌지. 이 말은 뭐가 달라진 거야? 평균은 어쩌고 같던데 뭐가 달라졌겠어? 분산이 달라졌겠지. 평균은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 분산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의 x1이고 요놈의 x2야. 표준 편차가 누가 더 크겠어?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이지. 그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3포도야. 3포도가 뭐냐면 흩어진 정도. 쉽게 말하면 평균에 몰려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런 뜻이야. 평균에 몰려 있으면 3포도가 크다 작다. 아이씨, 그게 그 뜻 3포도 그 뜻인데 씨. 근데 너한테 물어보자면 네가 모를 것 같아서. 평균에 몰려 있으면 흩어짐이 적다. 분산이 작다. 평균에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다야. 표준 편차가 작다. 3포도 작다야. 누가 몰려 있는 거야? x1이 몰려 있는 겁니다. 평균에 몰아져 있잖아. 넓이가 확률이니까 얘 넓이가 더 크잖아. 얘가 x1이 몰아져 있으니까 x1이 작다가 되겠어요. 됐니? 간혹 너희들이 간혹 헷갈려. 됐어요? 평균에 몰려 있는 것이 분산이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됐어요? 얘를 너희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편한데 우리가 이런 거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하나 둘 세 개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화살이 하나 둘 세 개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 그렇지? 그럼 점이 작은 거야? x가 작은 거야?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야. 평균 두 개 똑같다고. 평균에 비슷비슷한 애들만 몰려있으면 분산이 작은 거라고. 우리가 해변에 가서 몽돌 해수욕장 갔더니 돌들이 다 사이즈가 비슷해. 그러면 분산이 작은 거라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어째 분산이 큰 거다 이 말이야.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상준이가 그 적분해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산을 안 하고 기다릴 거야.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이 분포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 그럼 그 조금씩 다른 애들 다 적분할 수가 없어. 됐지? 적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상준이 같으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뒤에 똑똑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변수를 바꿀 수 있잖아. 변수를 어쩔 수 있다고?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변수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라고.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표준화가 어떤 뜻이냐면 표준화가 뭘로 만들어서 평균과 분산을 0하고 1로 만들었어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됐어요?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분포로 바꿨다 이거지. 뭘 작업 통해서? 변수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변수 바꾸는 식이 이러한 식이라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x라는 변수를 새로운 변수 g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표준화를 시켰어요. 얘를 뭐라고?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의 의미가 있죠. 의미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어떤 언급을 했냐면 뭐 내가 수학 점수가 50점이고 영어 점수가 30점이야. 어떤 과목을 잘했어? 모른다 이거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분포가 다른, 자 여기서 분포란 말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자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 이거지. 그럼 현재 우리는 분포를 만들어낼 때 뭐 주로 평균 분산을 많이 나타내서 쓴단 말이지. 평균 분산이 다른 자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포가 다른 자료를 공정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분포가 다른 자료의 공정한 비교를 뭐가 좋겠냐? 위한? 위한 단어가 생각났네. 하기 위하는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한 작업 말고 뭐가 좋을까요? 현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좋을 것 같아? 분포가 다른 자료의 공정한 비교를 하기 위한 작업 말고 과정. 그래 좋다 좋았어. 과정 비슷한 뜻인데 과정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옵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충 알았어요?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서 분포란 뜻이 뭐라고요?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를 써도 상관없고요. 평균 분산이 다른 자료를 서로 다른 자료, 뭐 두 자료일 수도 있고 세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자료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강인의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강의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3학년 학생 중에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BC라고 할 때 ABC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 여기서 질문이 조심해야 돼. 질문이 뭐냐면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 달라요? 질문이 좀 달라요? 강인이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냐가 아니야. 강인이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냐가 아니라 강인이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의 비율을 ABC라 놨어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다 뭘로 바꿀 거야? 우리가 하자는 작업은 X라는 얘네들이 분포가 1, 2, 3가 지금 X1. 자, 이렇게 놓을게요. 첫 번째 국어가 있고요. 국어가 정규 분포 얼마를 따르냐면 65에 10의 제곱을 따라요. 국어라는 애가. 그래서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야? 표준화를 시킬 거야. 수학이라는 과목이 52에 16의 제곱을 따라. 그 다음에 영어라는 과목도
영어라는 과목은 56에 12의 제곱을 따라간다고. 그럼 얘네들 다 어떻게 만들 거야? 얘네들 다 싸그리 표준 정규 분포로 집어넣을 거라고. 얘네들 싸그리 표준 정규 분포로 집어넣을 거야. 세 개의 다른 분포를 한 군데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강인이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x1이라는 놈은 식이 어떻게 있다고 외워야 되는지 시그마 분의 x1이 얼마였으면 x1이 지금 70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g1은 시그마 분의 10분의 강인이 점수 70점, 평균 65. 시그마 분의 강인이 점수 70점의 위치야. 변수 x니까 점수 얘는 이 70짜리 뭐가 들어간 거야? x1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 얘가 2분의 1이 됐다고. g1의 위치는 g2는 x2가 얼마냐면 62고 g2는 수학의 분포입니다. 16분의 62 마이너스 52 에서 16 8분의 5가 됐고요. x3는 65점인데 g3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12분의 56이 아니라 65 마이너스 56 그러면 12분의 9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얘가 0으로 바꿨고 축이 뭐가 된 거야? 이제 G가 된 거죠. G가 된 거지. 그래서요. 그래서 여가 0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큽니다. 당연히. 그래서 G1은 2분의 1에 있고 G1은 2분의 1 위치에 있고 G2는 지금 8분의 5 위치에 있고 G3는 4분의 3 위치에 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비교 작업이면 비교 작업. 그러지?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저거 첫 번째가 국어가 있고 두 번째가 얘가 수학이 있고 세 번째가 영어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강의는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다? 분포가 다른 자료를 상대적 공정한 비교를 했단 말이야. 영어를 제일 잘했고 그 다음에 수학, 국어, 수능 잘했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내 질문은 좀 다르지. 강의보다 잘한 놈의 비율이 A가 있고 잘한 놈의 비율은 요놈이 국어는 요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고 이게 A고 B는 요놈의 비율이 있을 거고 요놈의 넓이가 비율이야. 영어는 요만큼이 C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결론적으로 A가 제일 크네요. 요렇게 나오겠죠. 강인이는 영어를 제일 잘했고 수학을 그 다음에 국어를 잘했다는 소리고 질문은 다릅니다. 지금 강인이보다 잘한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뭔지 알겠니? 됐어요? 자 그럼 표준화 시켰어. 그럼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야? 이제는 요놈을 그대로 요렇게 그리겠지. 요놈의 변수가 이제 어떻게 돼 있어? 변수가 x에서 뭘로 바뀌어서 g로 바뀌었고요. 아까 선생님은 뭘 나타낸다 했어요? 가운데 라인 m 쓴다겠죠. m 이제는 가운데 라인 뭐라 쓸 거야? 0이라고 쓴다겠죠.
자, 순서대로 그거 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뭐 한다 했어? 요 변곡점 라인을 그어가지고 요 놈을 시그마로 나타냈죠. 요까지가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의 표현법입니다. x축 그래프 가운데 m 변곡점만큼에 떨어져 가지고 시그마 이렇게 쓸 거라고 해. 마찬가지로 요 놈도 이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얼마냐면 이 x자리에 시그마를 집어넣게 되면 자 어떤 넣어야 돼? 요 위치가 얼마가 되니 그럼? 요 위치가 m 플러스 시그마가 되겠죠. 시그마는 간격이잖아. 이 오른쪽으로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지? 그러겠지? 그러면 이 x자리에 m 플러스 시그마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간격에서 1 쓰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라고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정규 분포가 m 시그마를 갖고 있는 거고 표준화시키면 0,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계산 못 해놨지만 얘를 계산을 일일이 해놨다.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정규 분포표랑 이런 분은 요런 표준 정규 분포표 계산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디를 계산해놨다? 요렇게 계산해놨다지. 요 부분을 가지고 오른쪽만 계산을 해놨다 이 말이야. 0부터 여기까지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0부터 0.1까지, 0부터 1.1까지, 0부터 2.5까지, 0부터 3.5까지 이렇게 다 계산해 놓은 거라고.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가 나왔으니 나머지 넓이는 이 표를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지. 알겠니? 넓이적 생각이니까. 그럼 이해되죠? 됐어요? 자, 두 개를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그림이라 했지. 다시. 그림은 다릅니다. 그림은 다를 거야. 근데 요 상황과 요 상황이 똑같다는 말은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다는 말이겠지.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표준화 시켜가지고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음을 알면 우리는 요거 보고도 요거 의미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를 적은 거야. 시그마만큼이 요 간격이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연습은 시킬 거니까 지금은 다 표준화해서 시킬 거고 표준화하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학생 수가 서로 다른 두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각각 확률 변수 XY나 XY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A의 확률 밀도 함수가 F하고 G입니다. 다음 중 그림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두 개는 딱 봐도 누구가 B학교에? B학교가 G야. 평균은 누가 더 커? B학교가 더 크고. 분산은 누가 더 커? 분산은 누가 더 커? 아까 말해서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다고 했지. 분산은 A학교가 더 큽니다. 평균 큰지는 당연하게 보이잖아. B학교가 더 큰지 알고. 분산은 누가 더 크다고? A학교가 더 크다고요. 요것만 알고 일단 문제를 읽어보는 겁니다. 기억. X가 M1보다 작아. X가 M1보다 작으면 얼마? M1 가운데 라인이지 0.5가 되고 Y는 M2보다 작아.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1.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반땅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니은 B고등학교의 수학점수 평균이 A고등학교 수학점수 평균보다 높다. 맞는 말이고요. A고등의 수학점수의 표준 편차가 B고등학교 표준편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니은 디귿은 선생님 바로 했고 디귿은 이러한 넓이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